오빠 왜 그래? 아이가 제가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에요?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어요? 신고하셔가지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면 안 돼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서는 요즘 동물학대 뉴스는 계속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동물학대가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 이 처벌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P&R 공동대표 박주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단체가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뭐 하는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동물의 이익을 좀 대변하는 여러 가지 소송 활동이라든지 또 입법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고발인을 좀 도와준다거나 그렇죠. 이런 또는 부분들.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 네. 사건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제출하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 최근에 가장 먼저 논란이 된 사건부터 좀 영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 안에 강아지가 방치됐던 사건의 영상입니다. 이 강아지는 쓰레기로 가득 찬 자동차에서 1년이 넘도록 지냈다고 하는데요. 한여름에는 60도 가까이 오르는 차 안에서 지냈던 이 강아지, 지독한 더위에 아주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강아지 모습인 예, 거죠? 동그라미 모습. 네. 강아지는 발로 유리를 긁고 하염없이 짖으면서 이상 행동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주민들이 여러 번 동물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지만 차 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서 방치된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극적으로 구출이 된 사건입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네. 그런 상황인데 저 강아지를 구조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견주 없이는 구조가 불가능한가 보군요. 네, 일단은 이게 자동차도 그렇고 네. 집 같은 개념이 이제 저희 사유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강아지도 사유 재산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 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물을 구조를 하려면은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우리 동물보호법에는 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이 동물을 구조를 하고 또 구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 출입을 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아직 그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구조를 할 때 출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있어서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청 직원이 차 문을 열어서 뭐 동물을 구조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던 네, 상황이에요? 현행적으로는 일단은 견주 그 소유자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자동차 문을 열고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주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기적으로 차에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서 먹이도 주고 다시 뭐 넣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일단은 뭐 주기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그런 사육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이 상황은 사실 보면은 그 자동차에 그 이제 강아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가 아유, 굉장히 너무 60도 뜨겁죠.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법에서는 그 동물을 혹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혹한 또는 혹서의 환경에 방치를 한다거나 지금 그렇게 혹한에 방치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혹서의 네, 혹서요, 혹서. 예, 혹서 부분. 방치가 예.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당연히 이제 실내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물론 이제 그 자동차에 얼마나 이제 밀폐됐는지 그 정도를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네. 예, 그게 이제 밀폐되었다 그리고 뭐 공간이 많이 없었다라고 볼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강아지가 위협을 건강에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차 안에 그 뭐 강아지가 수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 같은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또한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에 위반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건강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방치로 인한 학대로 볼 수가 있는 이번 사례이죠. 사건 학대로 볼 수 네. 있다. 네,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동물학대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데 동물학대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것은 뭐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이제 따져볼 문제인데 만약에 동물학대로 결론이 나면
현행법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현행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판례나 처벌 사례들을 보면 네. 뭐 학대 전력이 없다거나 혹은 뭐 반성을 한다거나 또 이 사건처럼 뭐 정신적인 병력을 주장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좀 감형이 많이 되어 왔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벌금형으로 많이 처벌이 됐었고요. 제가 또 실제 사례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는 말 2마리를 네네. 고의로 굶겨 죽였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례는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동물을 허가 없이 소유한 것까지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벌금 200만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 정도로 처벌례가 굉장히 낮고요. 네, 반면에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 동물을 수시간만 방치를 하더라도 네. 벌금 500만 원 이상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는 방치해서 동물이 죽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18주의 징역형 그리고 향후 10년간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선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해외 사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처벌이 약한 네, 매우 경향이 약한 있다. 경향입니다. 자, 그리고 좀 댓글에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강아지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 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진이 논란이었습니다. GD 아니에요, GD? 네. 네네, GD. 네, 이 강아지의 발톱은 너무 길어서 구부러져 있었고 긴 눈썹이 눈을 찔러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방치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이 뉴스를 보았는데요. 네. 네, 지드래곤. 네. 이 강아지가 좀 독특한 종이잖아요. 네, 샤페이. 샤페이라고 하더라고요. TV 같은데 이제 같이 많이 나왔었죠. 네. 지드래곤. 네.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기준상으로는 방치로 인해서 처벌이 되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동물보호법에 최소한의 사육 관리 의무가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뭐 직사광선이나 비를 피할 수 있고 또 여름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지 않은 환경에다가 이제 길러야 되고 또 적합한 사료와 물을 제공하고 또 질병이 생기면 신속하게 치료를 해줘야 되고 물론 털과 발톱을 적절히 관리해줘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도 물론 털과 뭐 이런 발톱 같은 것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법에서는 그로 인해서 상해에 이르고 또 질병이 유발되는 이런 것까지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는 네. 힘듭니다. 뭐. 그렇지만 사실 이게 이런 사례가 비단 뭐 이제 지드래곤뿐만 아니라 네.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강아지 때 이제 귀여워서 구입을 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기르기가 어렵다, 혹은 뭐 이제 뭐 커진다 이런 네. 이유로 사실상 이제 방치를 그렇죠. 하거나 심한 경우는 유기까지 네. 하는 사례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동물을 한낱 이런 액세서리나 애장품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인식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드래곤의 이 샤페이 이 방치인지 아닌지 뭐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뭐 어머니 펜션에서 뭐 이걸 좀 키운 그렇죠, 것 어머니 같은데 펜션에서. 이제 뭐 저는 그보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그 병이 많이 생기고 사람 손이 많이 가야만 되는 이런 종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 네. 이거 저 지적하고 싶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를 사람들이 안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네. 기르지 않는 게 특수한 목적이 있지 네. 않는 한. 맞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있으면. 한에서만 이제 알겠습니다. 자, 길러야 다음 되겠죠. 또 지드래곤. 네.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휴가철 앞두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눈길을 끌만한 영상인데요. 자, 지방 일정이 있었던 A 씨는 반려견을 애견 호텔에 맡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아지 이 모습을 보니까 온몸에 피멍투성이었던 아유. 걸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애견 호텔에 급히 달려가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뭐 강아지를 던지고 커다란 막대기로 아유. 강아지를 찌르고 마구 내려칩니다. 아, 좀 끔찍한 장면이에요. 근데 애견 호텔 측은 강아지가 먼저 자신을 물었고 다른 강아지들에게도 짖어서 폭행을 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당방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이렇게 영상 피멍이 드는 보는데 모습들. 너무 괴롭더라고요. 네, 정말 안타깝다. 이 호텔 주인의 말이 100% 맞다고 치더라도 걔가 먼저 물어서 저렇게 학대를 했다. 이거 정당방위로 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이 설령 사실이라고 네. 하더라도 일단 정당방위냐 이게 동물 학대냐 이런 것은 사실 사례별로 달리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기준을 보면 일단은 그것이 본인이 봤을 때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얼마나 이제 상황이 위험했느냐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
또 이게 그 방법을 쓰더라도 정말 필요 최소한으로만 사용했는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는데 지금 이 강아지의 상태나 아유, 이런 너무 희멍의 과해요. 정도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체구가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정말 필요 최소한도로 강아지를 물어서 떼어뜨려 놓는 그 정도의 범위를 상당히 벗어났다라고 과하다. 볼 수 있죠. 근데 견주 입장에서는 이제 아끼는 자기 애견을 맡긴 거잖아요. 네. 좀 돌봐달라고. 굉장히 마음이 상할 그렇죠. 텐데 엄청- 처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할 수 있고 동물보호법상으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고 뭐 동물은 이제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상을 시킨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으로 재물 손괴죄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이제 징역 2년 이하이고 또 재물 손괴는 징역 3년 이하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정한 재물 손괴 정한 형으로 처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이 끔찍한 정도에 비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 것 같습니다. 이 동물보호법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금 뭐 재판에 많이 넘겨졌습니다. 뭐 2,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단 3건 정도고 또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다수가 벌금형 혹은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네. 그만큼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처벌 정도가 낮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요. 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새끼 강아지를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을 한 사안인데 네.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하면서 오. 중요한 것은 그 판결 이유인데요. 네. 그 판결 이유를 보시면 동물 학대 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동물이 분명히 고통을 느끼고 지각이 있는 존재고 고통을 받으면 이렇게 그것을 표출하는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계속 그 행위에 나아간다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의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물 학대를 반사회적인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도 동물 학대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좀 더 많이 공감을 하고 더 좀 적극적으로 수사 그리고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입법자 분들께서 아무나 동물을 소유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학대자는 학대자로부터 그 동물을 몰수를 하고 향후에는 소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그런 입법을 좀 조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수요가 없어야 공장에서 안 찍어내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식이 좀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박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